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요즘 보면은 주로 물 그냥 사서 마시시죠. 그렇죠. 네, 수돗물이 있는데도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 모시고 수돗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옛날에는 수돗물도 좀 그냥 먹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상수원부터 해서 말입니다. 정수장, 그리고 관망, 또 거기다가 지금 옥내 배관 문제 있잖아요. 아, 예.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을 마시는 분이 한 2 내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걸 우리가 어떤 지자체 같은 데서 어떻게 하면은 수돗물을 좋게 하느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정수기가 일반화되고 먹는 샘물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네. 그 지자체도 이걸 거의 뭐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그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보면은 이런 문제점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수돗물이라는 건 말입니다. 1%가 안 좋아도 100%를 안 먹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이지 않는 공포감이 있다. 예. 그 이제 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예. 이 집 다르고 옆집 다르고 우리 집 다르니까 네. 거의 이제 먹지 않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으로 봐서는 수돗물을 그냥 먹기는 조금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위험한 것 같고 정수기 역시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수기를 너무 신뢰하는데 예. 정수기는 지금 미네랄을 다 제거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말입니다. 인체에는 안 좋습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수기가 흔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공 사막이라는 게 있고 마그로가 예고하는 거죠. 예. 거기는 이제 미네랄은 살아났는데 완전하게 오염물질을 제거를 못 해요. 그런데 이게 역삼투압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제거하는데 이 거의 정유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먹으면은 우리 건강에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정수기도 안 좋고 수돗물도 믿지 못하고 또 그렇다 해가지고 먹는 샘물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먹는 샘물이 그게 좋은 건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 먹는 샘물이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인데 잘못된 먹는 샘물들. 그 먹는 샘물이라는 거는 생수병에서 생수요. 파시는 예. 그렇죠. 생수병을 이제 가져오는데 그 생수병이 곳곳에서 다 가져오잖아요. 예. 그리고 나라에서 지금 생수병에 대해 가지고 예. 그 생수물을 55가지밖에 관리를 안 합니다. 예. 그 나머지는 관리를 안 하거든요. 예. 그 오히려 이게 먹는 샘물이 잘못하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연에 우리가 한 8억 개 정도의 먹는 샘물 그 페트병을 쓰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많은 그 기름 에너지 낭비예요. 예. 거의 26만 배럴 정도의 기름을 네. 석유를 낭비하는 거니까 예. 될 수 있으면 그걸 먹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수돗물을 먹도록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수님, 그 수돗물 얘기 아까 해주셨는데 수돗물을 못 먹는 이유 중에 뭐 얘기를 하는 게 그 노후된 그 배관, 수도관 이게 문제라고 많이들 지적을 하는데 그렇죠. 그건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구 한 3바퀴 정도의 예. 관이 깔려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반은 빌딩 내에 있는 옥내 배관이고 나머지는 다 땅속에 있거든요. 거기에 한 30% 정도 이상이 예. 전부 노후관입니다. 아하. 그래서 녹물이 나옵니다. 녹물이 나오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에폭시간이라 해가지고 녹물을 안 내게 하려고 만드는데 네. 이게 오히려 또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게 더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녹부식제 그러니까는 에폭시 같은 거를 넣어서 조금 관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게 내가 받아먹는 수돗물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이 이게 환경 호르몬이고 예. 또 이게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비스페놀 A 같은 게 들어있는 걸 계속 우리가 먹으면 말입니다. 당뇨라든지 비만, 성조숙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 그렇다면 그 비스페놀 A라는 거를 끓여 먹으면 어떻습니까? 수돗물에 나오는 되죠. 그것도 끓여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휘발성 물질 같으면 끓이면 날아갑니다. 근데 휘발성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뭐 이제 수돗물 고급화 시대가 좀 돼갖고 생수를 안 사 먹으면 좋을 텐데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 GDP가 엄청 올라갔는데 생수 안 사 먹고 사람들이 그냥 수돗물을 받아 먹을까 싶어요. 아무리 고급화가 된다 한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독일 같은 데서는 다 먹도록 해줘야지. 그리고 또 정부가 내가 볼 때는 최소한의 모든 국민들한테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아까 뭐 지금 얘기를 계속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수돗물을 또 민간이
이용하는 데까지는 민간이 좀 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예,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수돗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수원도 문제지만 말입니다. 예. 수돗물을 만들어가 우리 집까지 올 때까지 그 물의 나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워터 에이지라 해가지고 외국 같은 건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수장에서 우리 집까지 올 때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이런 나이 분석도 지금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곳에는 한 보름이 걸려가는 데도 있고 어떤 곳에는 정수해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만에 오는 데도 있고 3시간, 4시간 만에 오는 집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염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우리가 샤워한다든지 하면은 그 염소가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워터 에이지 분석, 관망 교체, 그다음에 옥내 배관, 또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집마다 이제 주택들 물탱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탱크가 우리가 흔히 하루에 2번씩 숨을 쉰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우리가 물을 많이 쓰면은 물이 내려옵니다. 네. 그때 대기 오염이 들어갑니다. 또 이제 우리가 물을 안 쓸 때는 물이 다시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이제 밖에 나갔다가 또 저녁에 우리가 물을 쓰면 또 들어오고 말이에요. 대기 오염 물질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정부가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 뭘 하는가 하면은 정부는 지자체는 생산하고 배수지까지만 공급을 하고 그 중간 단계에서 뭔가 하면은 민간업체가 그거를 과연 여기에서 깨끗한 물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집까지 말입니다. 깨끗한 물을 보장해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방관 반민 체제 있잖아요. 예. 그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 다 할 수 있고 또 최근에 말입니다. 예. IT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예. 지금 이 빌딩에 어떤 물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여기서 계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실용화를 하지 않고 있죠.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수돗물을 뭐 어떻게 사용하게 하는 게 안전한 건지 또 어떻게 먹으면 안전한 건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걸 우리가 끓여서 집에서 보리차로 끓이면 말입니다. 예. 보통 이제 관에 있던 그 약간 그 철 성분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보리차에 그 들어있는 뭐라 그러나 거기에 보리차 같은데 흡착이 돼요. 숯 성분이 있어가지고 예. 빠져나가고 또 그 염소 같은 것들은 대기로 날아갑니다. 그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거는 뭔가 하면은 수돗물을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이걸 다시 식힙니다. 냉장고에 둡니다. 예. 두면은 다시 거기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고 예. 다시 거기에 CO2가 이산화탄 녹아도 아주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